네, 저 국사교과서 연구소장 김병헌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선 가수가 소개했듯이 저 붉은 달 타령 제가 개사를 해서 저는 그 역사 전공자인데 사실상 안에 들어앉아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정권, 이 좌익들이 저지르는 이 개판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혼자 외롭게 역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효과도 있고 그동안 2014년부터 제가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교과서의 오류를 출판사, 국사편찬위원회, 그 다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런 데 계속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부분 상당히 많이 고치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나오는 것들도 문제만 보고 문제 있으면 제가 볼 때 이건 문제다 싶은 걸 지적했습니다.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는 흥선대원군이 출제가 안 됩니다. 제가 문제를 계속 제기하니까. 그러니까 그쪽이 답을 못하니까 흥선대원군이 출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이 출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쌀 수탈이니 수출이니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출제 안 합니다. 출제했다간 제가 바로 공격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좌파 교과서로 유명한 금성출판사에서는 그 실장이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선생님 때문에 직원이 자꾸 바뀝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나오는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자기네들이 안 만든답니다. 금성출판사에서 역사 교과서를.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인 운동하는 뭐 이렇게 애국운동 하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출판사, 국사편찬위원회, 그 다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BS는 저를 잘 압니다. 제 전화, 국사편찬위원회는 제 전화를 안 받습니다. 여기는. 하기 전에 뭐 노래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이따가. 그러면 제가 오늘, 우리 공화당하고 이제 인연이 이제 사실상 두 번째입니다. 작년 3월 16일 날 국회에서 세미나를 할 때 그 조원진 의원님께서 그때는 대한애국당이었죠. 그 대한애국당에서 그 세미나실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그 행사도 다 해주시고 그때 정병익 보좌관님께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인연인데 아무튼 그때 그렇게 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여러모로 고맙고 또 오늘 또 이런 자리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풀어놓을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는 분명히 투표를 통해서 출범했죠. 분명히 선거를 통해서 출범했는데 이 문재인이가 공식 비공식 장소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권이라고 그럽니다. 촛불혁명이라고 그럽니다. 촛불을까지는 좋습니다.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혁명이 무슨 뜻입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의 기초사회제도, 경제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헌법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 촛불혁명 정권,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자인했습니다. 반헌법적인 정권이라고 스스로 항상 공표를 합니다. 이런 반헌법적인 집단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반헌법적인 집단입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문재인과 그 집단들이 스스로 자백을 하는 그런 반헌법적 집단입니다. 저한테 아무 탓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권은 기본적으로 지식이 부족합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항상 무식이 통통 튑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역사 지식, 경제 지식, 군사 지식, 안보 지식, 외교 지식 전부 다 없습니다. 전부 다 무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을 왜곡합니다. 경우에 따른 거짓말입니다. 문재인의 습관이 거짓말입니다.
그냥 입만 벌리면 거짓말입니다. 한자로 이야기하면 한자 전공자입니다. 한자로 이야기하면 개구즉광입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허구 훗날 남 탓만 합니다. 허구 훗날 남 탓만 합니다. 누구 탓합니까? 특히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전 정권 탓하지 않습니까? 이 지지도 못난 것들이 꼭 남 탓하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 특징이 뭡니까? 끝까지 우깁니다. 끝까지 우깁니다. 그리고는 우기지 마라 그러면 삿대질합니다. 그때는 우기다니 그러면서 삿대질하는 게 이 정권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한 걸 역사 왜곡 보니까 이 정권에서 출범할 때 촛불 난동을 벌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승만 광장에서 촛불 난동 세 가지죠. 세월호, 역사교과서 국정화, 그 다음에 최서원 사건 아닙니까? 근데 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보면서 이거 완전히 대규모 사기입니다. 대국민 사기입니다. 이 정권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돼서 말한 것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짓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문재인이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헌법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문재인이 뭐라 그랬냐? 그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할 때 헌법재판소는 1992년 이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사실상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라고 국민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야 헌법 전문가인데, 법 전문가인데 다 믿어버리죠.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니, 그때는 역사교과서인데 무슨 국정화를 반대해 찾아봤습니다. 사건 번호가 8988입니다. 8988입니다. 89년도 과목은 국어였습니다. 주문이 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하느냐. 그때부터 저는 그걸 가지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전무후무한 거짓말 달인 문재인, 그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 제목 찾으시면 나올 겁니다. 이 교과서 관련 거짓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 위안부와 관련해서 전 정권에서 일본과 협정한 것을 파기시켜버렸습니다. 그 파기시킨 그 근본이 뭡니까?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왜곡된 역사가 들어박혔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전 정권에 한 것을 위안부는 강제로 연행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파기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위안부 문제 가지고 우물가에서 잡아갔다, 잠자는데 잡아갔다, 들에서 일하는데 잡아갔다. 그런데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 누가 인신매매 했느냐? 부모들이 했습니다. 대부분 다. 자기 자식 팔았습니다. 다 부모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또 뭐 있습니까? 징용? 말도 안 되는 강제징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제징용이란 말이 있습니까? 징용이 이미 강제라는 뜻인데, 거기는 강제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 강제징용이란 말을 해서 강조를 해서 이것도 왜곡을 합니다. 1937년도 중일전쟁 이후로 강제를 끌고 갔다. 중일전쟁 이후로 일본에서 구수산업이 흥해갖고 조선 사람들이 엄청 가서 돈 벌었습니다. 1940년, 41년도 신문 기사를 보면 가서 돈 벌어가지고 고향으로 보낸 돈, 고향에 가뭄이 들어서 구제금으로 보낸 돈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거짓말합니다. 어디서 거짓말이 시작됐냐? 교과서에서 시작됐습니다. 모든 교과서에서 여성들이 위안부로 수십만이 끌려갔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교과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십만. 그 당시에 일본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거의 280만 명 됩니다. 수십만이면 일본군이 10분의 1 이상입니다. 그런 거짓말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이야기 본격적입니다.
이 문재인이가 들어와서 이 나라를 어지럽게 분탕질 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건국설입니다. 1919년에 건국했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1919년에 거짓말을 하면서 누구를 띄웠느냐? 백범 김구를 띄운 겁니다. 그런데 과연 1919년이 건국을 했는가? 이걸 따져볼 필요 있습니다. 2018년, 2016년이죠. 2016년 8월 15일 광복절 행사 때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은 제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이라는 뜻깊은 날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에 문재인이가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건국 1948년을 건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빠진 사람이고 그 주장은 얼빠진 주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대통령의 한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얼빠진 주장이라고 트위터에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월 2017년 대통령 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8월 15일 날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2019년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에 건국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은 2018년은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을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건국이 아니라 정부 수립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근데 깎아내렸는 게 말이 맞으면 좋은데 여기서 문재인의 무식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 겁니다. 왜? 정부 수립은 곧 건국입니다. 근데 정부 수립과 건국을 이 사람은 따로 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분열된 겁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정신 분열되는 거 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18년 1월 2일이죠. 1월 2일 날은 현충원을 방문해서 방명록에 뭐라고 썼느냐?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국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국민의 주인인 나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국민의 주인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사람을 본인만 헷갈리면 되는데 듣는 사람들까지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건국 100년을 준비한다? 2019년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1919년을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한두 사람 제외해놓고 그런 이야기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것을 1919년 건국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떠들고 다니는 집단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광복회입니다. 광복회가 또 헛소리합니다. 광복회장이 또 광복절날 기념사를 대통령 앞서서 기념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서 또 들어보면 또 과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사실은 집권하기 전에 이미 여기에 대해서 역사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1919년 건국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15년 11월 9일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문화재 뒤에서 했습니다. 이승만 광장에서 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주장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인 주장이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바로 이적행위입니다. 이걸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요, 그날 비 오는 날이에요. 우위 있고 이런 소리 시끄러운데 이걸 용납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앞에 앉았던 등신가들이 전부 다 야! 그러는 게 이게 부안해동이고 거짓 선동의 부안해동입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은 1919년 건국을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주장하는 이 좌파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문재인도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이미 시작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국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름만 있으면 나라입니까? 내 집을 빼앗겨가지고 새빵살이 전전하면서 얘들아 우리 나중에 돈 좀 벌어갖고 집을 사면 그때 우리 문패 달자. 그러면서 문패를 하나 딱 써놔. 그럼 내 집 생긴 겁니까? 아니요. 내 집이 생기려면 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나라가 있으려면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나라는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이 내 나라입니다. 이런 기본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일국의 대통령입니다. 나라의 기본은 나라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일단은 국민이 있어야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토 있어야죠. 주권이 있어야죠. 세 개만 있으면 됩니까? 그 셋을 운영할 수 있는 정식 정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운영하는 정식 정부가 있어야 됩니다.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입니까? 저들 임시정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임시정부는 기본적으로 독립운동단체입니다.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그다음에 관보 1949년에 관보 제1호에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써졌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30년이라는 것은 관보에 쓰는 연도 표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1945년 해방 전에는 관보에 소화 몇 년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갑자기 해방이 돼버리니까 이 관보 소화라고 쓸 수는 없고 뭘 써야 되냐 그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계곡을 쓸 것이냐 융의로 쓸 것이냐 그 다음에 단기로 쓸 것이냐 그러다가 아유 우리 좀 썼으니까 대한민국으로 쓰자. 그런데 얼마나 썼느냐 21일 동안 5번만 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국회에서 어떻게 바꾸느냐 이 대한민국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단기로 바꿉니다. 단기로 바꿔서 언제까지 가느냐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61년 말까지 갑니다. 그리고 1961년 1월 1일부터 뭘 썼겠습니까? 서기죠. 서기를 썼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옵니다.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 그것이 건국의 증거라면은 단기 썼을 때는 4288년 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서기 썼을 때는 지금부터 2018년 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까? 이런 무식하는 소리 하고 그 다음에 그 간보에는 1930년 대한민국 30년이라고도 썼지만 여타 자료에 그 같은 면에는 단기라고 많이 써놨습니다. 단기 2800 몇 년 해서 써놓고 그 다음에 단기라고 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백봉 김구입니다. 백봉 김구는 해방 후에 기부를 해서 건국 7천원 양성소를 개소해서 거기 소장이 됩니다. 근데 건국 7천원 양성소의 문서에 보면 대한민국 몇 년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단기 몇 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7천원 양성소의 인재들을 모집할 때 모집 공고에 보면 항상 단기 몇 년 이렇게 표시했지 대한민국 몇 년이라고 표시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30년은 그냥 국유지책으로 쓴 연도 표시일 뿐이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헌법의 임시정부 계승론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하니까 이야기하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하는데 그것도 무식한 소리입니다. 왜냐면은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헌법부터 제8자 헌법까지는 모든 헌법의 독립정신을 계승했습니다. 3.1운동 독립정신을 계승을 했다고 돼 있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987년도에 국가개헌 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했는데 그때 과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것일까? 그러면 지금 올해죠 4월 11일 날은 임시정부의 수립일이다
임시정부의 수립이니까 공휴일 또 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건국은 1919년 4월 11일에 됐다 하는데 4월 11일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그 당시에 기미독립선언이 이루어지고 나서 국내외의 독립운동 단체들, 소위 말하는 임시정부입니다. 독립운동 단체들이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생겨납니다. 3월 17일은 저 연해주에서 대한국민의회, 그 다음에 4월 11일은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다음에 4월 23일은 국내 한성정부,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 외에도 더 적은 것들 7, 8개 됩니다. 그런데 왜 여러 개의 독립운동 단체가 있는데 하필이면 상해 임시정부 그걸 가지고 법통으로 삼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러 개의 임시정부가 있다 보니까 효율적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하자. 통합을 하자 할 때 9월 11일이 되면 서울에 있는 한성정부와 노령, 연해주에 있는 대한국민의회와 상해 임시정부가 통합을 해서 통합임시정부가 출범을 할 때, 그때의 법통을 어디로 삼았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법통을 삼은 독립운동단체, 흔히 말하는 임시정부는 한성정부였습니다. 한성정부의 법통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1919년 9월 11일 통합임시정부이고, 거기서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성정부가 되는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아닙니다. 장소만 빌리고 이름만 갖다 붙은 겁니다. 법통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성정부의 수반이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이승만 집정관 총재 이승만입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수반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국무총리 이승만입니다. 통합임시정부의 대통령 누굽니까? 이승만입니다. 그때 김구는 뭐 했습니까? 경무국장 아닙니까? 국무위원이 아니었죠. 백범경구가 국무위원이 되는 것은 1923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은 국무회의 한다고 백범기념관에 가서 뭘 하고, 거기 가서 뭐 임시정부 100주년이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1919년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 백범긴구가 뭐가 되느냐. 백범긴구는 1919년 대한민국이 건국했는데 백범긴구는 뭘 했습니까? 건국 이후에 뭐 했습니까? 독립운동 했지 않습니까? 백범긴구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건국을 했는데 왜 독립운동하죠? 대한민국이 있는데 왜 나라를 찾는다고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뭡니까? 분리주의자 아닙니까? 나라가 있는데 또 독립운동을 해. 이건 분리주의자 아닙니까?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국가 전복 세력입니다. 나라가 있는데 또 독립운동하는 거는 그게 국가 전복 세력입니다. 똑바로 알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백범긴구는 1945년도 연말에 귀국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건국을 위한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그게 건국 실천원 양성소입니다. 건국 실천원 양성소에 9분의 이제 나중에 이제 안두희에 이제 암살당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중단이 되는데, 건국 실천원 양성소의 소장이 돼서 건국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건국을 했는데 왜 건국 인재를 양성하죠? 이게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나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1948년이 되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합니다. 정부 수립이라는 것은 정식 정부를 수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엔의 승인을 받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정부 수립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그날 밤 12시에 미군정으로부터
모든 정권을 인수하게 되죠. 그리고 유엔의 승인을 받으면서 정식 독립국가로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때서야 우리는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 건국이 했으면 이 건국은 또 뭡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2019년도에 건국 100주년 행사를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2018년도 제가 유튜브 영상에 문재인은 건국 행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왜? 그 앞뒤가 안 맞다. 1년 동안 생각을 해보고 참모들한테 이야기 들어보고 하면은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 아무리 정신해도 그 정도는 알 거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건국 100주년 행사를 못할 것이라고 2018년도에 올렸습니다. 예? 예. 그랬더니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아니 미 트럼프하고 회담한다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준다고. 아니 건국 행사 이거 껄끄러 없는데 트럼프가 부르니까 아이 좋다 잘됐다 이거 하지 말자. 근데 미국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2분이잖아 2분. 왜 2분인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고 제 혼자 아는 비밀이 있어요. 이 양반이 미국 갈 때 여기 태극기를 달아가야 되는데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배지를 달고 갔어요. 그러니 트럼프가 보니까 당신 임시정부잖아. 어? 임시정부 때 최고 두머리가 여기 왜 왔어? 아니 나하고 대화 상대가 안 돼. 그러니 2분 만에 끝낸 거예요. 근데 100주년 기념식을 정말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지 없다고 못합니까? 국무총리도 있고 그런 기념식을 담당하는 행안부 장관도 있고. 그런데 은근슬쩍 안 한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했다면 문재인은 길이길이 역사의 오점을 남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럴 거예요. 등신 같은 게. 나라가 건국되는데 또 건국, 옛날에 건국하고 또 건국하고. 지도 한번 건국하지 그럼. 그런데 이 건국을 1919년 건국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많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건국을 어떻게 했는데 건국 100주년 하면은 저는 제가 연구자로서 야 이거 정말로 문제 있다 대한민국. 왜 문제 있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잘난 척하는 연구자들 대학 교수들이요 1919년 건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해서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하니까 서울대 382명 교수들 법대 교수들을 비롯해서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382인들이 서울대 교수들이 쓴 성명서를 읽어보면요 얘네들 국어를 몰라요. 앞뒤 말이 안 맞아. 그래서 또 유튜브에 작성해서 유튜브에 또 올렸죠. 부안해동하는 382인의 서울대 교수. 왜? 이 사람들이요 교과서가 뭔지도 몰라. 왜? 교과서를 안 읽어봤어. 심지어는 간호학과 교수도 사인하고 수의학과 교수도 사인하고. 이 사람들 교과서 읽었습니까? 역사 교수들도 애들 교과서 다 못 읽는 판에. 그리고 사인해요. 지금 물어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그때 사인했나?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왜? 이 좌파들이 주장한 이유가 주장한 게 뭡니까? 역사 해석의 다양성이라고 했죠. 애들에게 다양한 역사 해석을 주입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가능합니까? 역사 해석은요 연구자들 몫입니다. 대학 교수들 몫이에요. 그 중에서
아이들이 성장 단계별로 공부해야 할 것을 엄선해서 재편집해서 아이들에게 똑같이 또래 아이들에게 똑같이 가르치는 게 교과서입니다. 이것들이요, 교과서가 뭔지 역사서가 뭔지 학술서가 뭔지 이 구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이들을 검정교과서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병제해서 검정교과서를 중학교 9종, 고등학교 8종 해놨어요. 그러면 다양성이 보장됩니까? 다양성이 보장되려면 그 모든 걸 한 아이들이 다 봐야 돼요. 한 학생이 그 8분이든지 9분 다 봐야만 다양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첫째, 교과서 선택권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교과서 선택 못합니다. 학교에서 정해지면 끝입니다. 정교조 교사가 정해지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권이 없이 모든 아이들은 딱 한 권으로 공부합니다. 몇 권씩 8권, 9권 공부하지 않습니다. 한 권입니다. 어차피 국정도 한 권, 검정도 한 권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양성이라고 갖고 사기친 거예요. 근데 다들 그런가요? 웃기는 거는 우파들, 보수 우익의 국회의원들조차도 다양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핏으로 꽂은 사람. 다 틀렸어요. 김병준입니다. 김병준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등에다 핏을 꽂았습니다. 김병준 한 이야기가 뭐냐? 역사 해석의 다양성이다. 그리고 시장의 선택에 맡게 된다. 시장의 선택에 맡게 돼서 될 일입니까 이게? 이 교과서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2016년 11월 3일날 11월 2일이죠. 11월 1일이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내정됐을 때 그 한 해 전에 김병준이 신문에다가 기고를 했어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거는 아이들에게 획일적 역사관을 심어주는 것으로 절대 안 된다. 1년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내정하니까 그날 당장은 뭐가 일이 있었는지 기자회견을 못하고 3일이 11월 3일 날인가 그날 기자회견도 아니고 간담회장에서 딱 나서니까 대부분 기자들이 묻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 없습니다. 딱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11월 3일입니다. 11월 26일 날 국정역사교과서 검토본이 공개되는 날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것 때문에 초미해가지고 모두 다 거기에 막 촛불 운동하고 촛불 난동을 부리면서 반대하는 판에 국무총리 내정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거기서 완전히 막 끝나버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거기서 김병준에게 빚을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확실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문재인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주장하는 사람은 얼빠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건국 50주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얼빠진 사람이죠. 문재인 이야기면 김대중 대통령이 얼빠진 사람이죠.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도 건국이라고 했습니다. 건국 1948년 8월 15일 건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말씀하시 얼빠진 사람이라고 하십시오. 제가 노무현, 김대중, 그 다음에 1946년도에 백범김구가 나의 소원은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1919년에 건국했으면 독립한 거죠. 근데 김구는 왜 또 독립 이야기합니까? 백범김구는 뭡니까?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더 웃긴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건국 1948년 8월 15일 가장 반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백범김구 아닙니까? 그런데 2017년도 8월 15일 광복절 날 문재인은 여러 사람의 뒤에 또 쫄래쫄래 따라가는데 어디 갔느냐? 백범김구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광복절이 무슨 날입니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 백범 묘소에 왜 갑니까? 그 사람 뭡니까?
아니 1948년 8월 15일이 광복절을 기념하는 날인데 가려면 이승만 묘소에 가야죠. 아니 그럼 나한테 미리 이야기했으면 내가 좀 가르쳐 줄 텐데 이야기도 안 하는 거 지 혼자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 맘대로 행동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지금. 치매 초기. 그다음에 말기 1900 치매 말기. 제가 이야기 그리고 1919년 4월 11일이 건국이라고 하면서 4월 11일을 공휴일로 만들어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4월 11일 원래 공휴일 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4월 11일 날 공휴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전업주부들 그 다음에 부부가 같이 일하는 거 뭐라 그러죠? 맞벌이 부부들이 애들 못 본다고 공휴일을 안 했다는 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시간이 어떻게 돼요? 아무튼 제가 사실상 교과서 관련해서 광복절 관련해서 강화도제약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이 얼빠진 사람 이야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이 사람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이 나온 것은 우리의 근본 문제죠. 우리의 근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 정체성을 일단 모르는 거예요. 무식한 거죠. 모르죠. 그리고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 알려고 노력도 아니고 자기가 역사 해석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마음대로 행동해버리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의 아래 있는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역사 문제가 잘못돼서 지금 위안부 문제, 징용 문제 전부 역사의 문제인데 이것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소미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지소미아 일본한테 불매운동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순신의 배가 12척이나 있고 어떻게 죽창가를 부르고 그 기계 어디 가서 일본에 가서 앞에 싫다는 사람 앞에 가서 아소고시 앉아갖고 배알도 없네. 배알도 없어요. 아니 그런 기계가 있었으면 앞에가 와서 무릎 꿇고 손바닥에 곰발바닥 될 도록 빌도록 그렇게 기다려야지. 거기 가서 문희상이는 또 거기 가서 뭐라고? 아유 와세다 대학에서 또 뭐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역사가 잘못된 것이 역사 인식이 잘못된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은 고군분투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누리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자명화하는데 지식인들 역할이 컸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전공을 주목을 했거든요. 법학도 알죠? 교국, 법대. 법으로 나라를 망친 세력이 있고 그 법대 전에 역사학자들, 한국 산 사람들, 한국 근현대사 전공자들이 저는 이 나라를 지금 망쳤다고 봅니다. 이제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 근데 재미난 거는 박근혜 정부 때 저도 그게 국정화를 사인했던데 웃기도 안 해요. 사인한 게 뭐 큰 죄입니까? 그 200명이 사인했는데 각 대학마다 200명 사인한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적인 피해를 받는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그게 무슨 죄예요? 네? 그런데 웃기는 거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들어섰을 때 이 대통령이 이거 1919년 건국설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1년을 끌었어요. 그냥 매번 그렇습니다. 학자들 많으냐? 그러다가 제가 알기로 그 1년 지나서 아마 봄인가 어디 역사학자들이 한번 뭐 이거 아니다 한 적이 있었죠. 그 1년 뒤에 지나서 그러면 이 역사학자들이 도대체 양심이 있느냐 이야기예요.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화 한다 해가지고 그 난리를 이름이 그냥 쌓였다 했는데도 그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떨었고 바로 이 정부가 역사적으로 임시정부 건국설이 해가지고 되지도 않은 이런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으면은 바로 지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1년 넘게 끌다가 올해 봄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할게요. 그 임시정부 법통에 대한 건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백분 김구 기념관에서 뭐 국무회의를 한다. 이 사람은 남 안 한 것만 꼭 해요. 남 안 할 때는 왜 안 하는지 그 이유가 있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혼자 안 한 8월 15일 날 백분 김구 묘소는 현지 대통령으로서 8월 15일 날 거기 방문한 사람 유일해요. 그 다음에 운전하다 보면은 혼자 이상하게 가면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항상.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에 대해서 뭐 1919년 건국설을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올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하고 나는데 그 다음날 역사학계에서 학계에서는 임시정부 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학술회의를 해버렸어요. 학계에서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학계에서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면 상해 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디서 어디까지냐 전부 다 정체가 다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할 수 없고 결정적인 게 뭐냐 해방 이후에 기후국할 때 개인 자격으로 기후국이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법통에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오늘 이러한 혼란 지경에 온 이유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지식인입니다. 지식인의 비양심입니다. 특히 역사학계의 지식인들의 비양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언론입니다. 저는 요즘 언론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잡혀야 되는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한문학도 박사과정까지 하고 사학도 박사과정까지 해서 지금 사학을 박사학위를 논문을 쓰고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저는 왕따가 되는데 완전히 뭐 전부 다 판판이 제가 걸고 넘어지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서는 뭐 아예 아니 뭐 제가 대화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 박사를 받은 사람은 진박이고 저는 안 받았기 때문에 비박인데 진박이 비박한테 혼날 때가 있을 겁니다. 진짜 한 번 더 제가 초대를 하고 싶은데 지금 조선총독부 건물 뭐죠 지금 옛날에 중앙청에서 미성조기가 내려가고 48년 8월 10일 12시에 밤에 그리고 그날 밤에 태극기가 올라갔어요. 그게 건국 아닙니까? 실질적인 것이고 그리고 백범이 왜 이렇게 유명하게 됐냐 하면은 안두희가 암살돼가지고 동정패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누가 죽거나 하면 모든 죄가 면제되는 거 알죠? 동아마을 사건도 알죠?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하더라도 죽음의 미학입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와리가 미학이 돼버립니다. 김구 또 해방 이후에 건국방해 한 거 노무현 씨 실전한 거 애들 다 묻어주고 눈물 질질 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광수 씨가 7.18로 이렇게 돼가지고 김구한테 아마 찾아갔는가 봐요. 그래 나 이거 몰려서 이거 좀 도와달라 하니까 당신 그럼 우선 한번 자서전 한번 써달라 이렇게 이제 협상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광수가 바짝 붙어가지고 그의 유리한 필체로 양발 백범의 그 자서전을 갖다가 써준 거예요. 마치 백범이 쓴 것처럼 한국이 아주 국민학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백범 씨가 대구가 그래가지고 이 책이 이광수 필체가 엄청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이 대중에게 인기를 타면서 이광수의 작품이 그는 묻혀지고 백범이 이렇게 위대하고 민족주의 아름다운 사상을 가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광수의 필체를 타면서 엄청나게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제가 국민학 때도 백범 일지는 읽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이런 자서전은 못 읽었었습니다. 국민학 때도 지금 그 실제인 그래요. 그래서
어느 서점에 가면은 우리나라 그 30권, 50권짜리 위인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심지어 박정희 이승만 두 위인의 전기는 누락된 그런 위인전집이 있다 이거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